안녕하세요. 강호야 화입니다. 이 영상은 AI 이미지를 활용한 창작 무협 소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시청하시는 분들께 건강과 행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광룡 남무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의식이 돌아왔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이 쑤셨다. 진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낡은 목조 건물의 천장이 보였다. 곰팡이 냄새와 썩은 집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긴 어디지? 진우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목과 발목에 차가운 쇠붙이가 감겨 있었다. 족쇄였다. 묵직한 쇠사슬이 벽에 박힌 쇠고리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멍하니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다. 족쇄 주변으로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걸까? 기억을 더듬어봤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이곳에 갇혀 있는지, 텅 빈 머릿속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과거는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누군가 그의 기억을 송두리째 지워버린 것처럼. 이상하게도 진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아니, 당황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어때? 사람만 있으면 되지.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허름한 창고 같은 공간이었다. 벽 곳곳에 금이 가 있었고 바닥에는 지푸라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창문 하나가 있었지만 나무 판자로 막혀 있어서 희미한 빛만 새어 들어왔다. 그 빛으로 보아 지금은 낮은 듯했다. 발소리가 들려왔다. 여럿이었다. 거친 웃음소리와 함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이놈이 깨어났나 보네. 험상궂은 얼굴의 사내가 안으로 들어왔다. 뒤따라 대여섯 명이 더 들어왔다. 모두 흉물스러운 칼과 도끼를 들고 있었다. 옷차림도 너덜너덜했고 얼굴에는 흉터가 가득했다. 산적들이 분명했다. 야, 너 정신 차렸냐? 앞장선 사내가 진우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위압적이었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안녕하시오. 산적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앞장선 사내가 미간을 찌푸렸다. 뭐야, 이놈 정신이 나갔나? 아니요, 멀쩡하오만. 진우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의 미소는 순수해 보이기까지 했다. 산적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질려 떨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게 정상이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마치 오랜 친구라도 만난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봐, 내가 누군지 아냐? 모르겠소. 소생도 궁금하오. 진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산적이 코웃음을 쳤다. 기억이 없다고? 웃기는 놈이네. 그럼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그렇소. 그것도 모르겠소. 혹시 소생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소? 진우의 물음에 산적들이 크게 웃었다. 그들의 웃음에는 악의가 가득했다. 잘못. 내 놈이 우리 삼합체를 습격했지. 우리 형제들 15명을 쓰러뜨렸고 그래놓고 기억이 없다니. 배짱 하나는 두둑하구나. 진우는 눈을 깜빡였다. 자신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평범해 보이는 손이었다. 이 손으로 15명을 쓰러뜨렸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미안하오. 미안하다고? 하하하. 이놈 봐라. 지금 농담하냐? 산적 두목이 허리춤에서 도끼를 꺼냈다. 낡았지만 날이 시퍼렇게 서 있었다. 그는 도끼를 진우의 목에 가져다 댔다. 내 놈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다쳤어. 그 값을 치러야지. 오늘 내 놈의 목을 베어서 형제들 앞에 바칠 거다. 차가운 쇠붙이가 목에 닿았다. 진우는 그제야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아니, 두려움보다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묘한 흥분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몸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그렇다면 소생이 정말로 그리 강했던 모양이오. 진우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가 묘하게 변했다.
여전히 밝았지만 어딘가 섬뜩한 구석이 있었다. 산적 두목이 눈썹을 치켜 세웠다. 15명을 쓰러뜨렸다 하지 않았소. 그렇다면 소생이 제법 싸움을 잘하는 모양이오. 진우는 웃었다. 그런데 이번 웃음은 달랐다. 순수한 미소가 아니라 뭔가 위험한 기운이 서린 웃음이었다. 산적들이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이놈이. 산적 두목이 도끼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이었다. 진우의 눈빛이 변했다. 밝게 웃던 눈이 순식간에 냉정하게 가라앉았다. 표정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진우는 힘을 주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족쇄가 삐걱거리며 금이 가기 시작했다. 산적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저놈 뭐야? 창, 족쇄가 터졌다. 쇠붙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진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발목의 족쇄도 똑같이 터져 나갔다. 그는 목을 좌우로 돌려 풀었다. 뼈가 딱딱 소리를 냈다. 도망쳐. 산적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달려갔다. 진우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도망치던 산적이 문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밀린 것처럼. 이건 산적 두목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기파다. 이놈 무림고수였어. 진우는 여전히 아무 표정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손바닥을 펼쳤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힘이 공기를 갈랐다. 산적들이 바람에 날린 낙엽처럼 뒤로 나자빠졌다. 두목만이 간신히 버티며 도끼를 휘둘렀다. 죽어라. 도끼가 진우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다. 빠르고 강력한 일격이었다. 진우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도끼가 그의 귓가를 스쳤다. 그리고 진우의 손이 움직였다. 너무 빨라서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두목의 손목을 쳤다. 가볍게 친 것처럼 보였지만 두목의 손에서 도끼가 떨어졌다. 그는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 뼈가 부러진 듯했다. 으악! 진우는 그를 내려다봤다. 여전히 표정이 없었다. 마치 기계처럼. 아니, 감정을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처럼.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궁금한데 말이야. 내가 왜 여기 있었던 것이냐?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두목이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다. 모르겠소. 내 놈이 사흘 전에 우리 채를 습격했소.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덤벼서 간신히 제압했지. 내 놈이 의식을 잃어서 가둬둔 거요. 내가 먼저 습격했다는 말이냐? 그렇소. 진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자 그의 눈빛이 다시 변했다. 냉정함이 사라지고 밝은 빛이 돌아왔다. 표정도 부드러워졌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렇다면 소생이 나쁜 놈이로구려. 예. 산적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방금 전까지 괴물 같던 사람이 갑자기 순진한 청년으로 돌아왔다. 소생이 먼저 습격했다면 잘못한 것이오. 미안하오. 정말로. 진우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산적들을 둘러봤다. 그런데 소생이 왜 습격했을까? 혹시 그대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오? 두목이 주춤거렸다. 진우는 그의 표정을 읽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었다. 아, 그렇구나. 그대들이 나쁜 짓을 해서 소생이 혼내주려 했던 게로군. 아니요. 우리는 그냥 거짓말 말게.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진우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두목이 식은 땀을 흘렸다. 저희는 그냥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통행세를 받을 뿐이요. 그게 나쁜 짓이요. 이것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거요. 그래도 나쁜 건 나쁜 것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창고 구석에 짐들이 쌓여 있었다. 상인들에게서 빼앗은 물건들인 듯했다. 비단과 곡식 자루, 그릇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것들 다 돌려줘야겠소. 뭐라고?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하지 않겠소.
그게 옳은 일이오. 진우는 태연하게 말했다. 산적들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두목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내 놈이 지금 우리를 무시하냐? 우리가 몇이나 되는 줄 아냐? 15명 쓰러뜨렸다 하지 않았소. 그렇다면 남은 자는 그보다 적을 터. 진우의 말에 두목이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었다. 삼합체는 원래 30명이 넘었지만 이 청년과의 싸움에서 반이 다쳤다. 지금 성한 사람은 10명도 안 됐다. 에이, 화내지 말게. 소생이 나쁜 짓은 안 하겠소. 진우는 손을 내저었다. 그러고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산적들은 감히 막지 못했다. 방금 전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진우는 문턱에서 멈춰 서서 뒤돌아봤다. 참, 소생의 이름을 아시오? 이 이름, 그렇소. 기억이 없어서 말이오. 소생이 누군지 모르겠소. 두목이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소. 내 놈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그렇군.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다. 그렇다면 소생이 이름을 하나 지어야겠소. 뭐가 좋을까?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판자 사이로 햇빛이 새어들어왔다. 따스한 빛이었다. 진우는 그 빛을 보며 중얼거렸다. 진우, 도진우, 어떠하오? 괜찮지 않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진우는 상관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렇다면 소생은 도진우요. 잘 부탁하오. 그는 밝게 웃으며 창고를 나섰다. 뒤에서 산적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지만 진우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뿐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온 것인가? 그리고 왜 싸울 때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인가? 답은 없었다. 하지만 진우는 걱정하지 않았다. 어차피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 그는 햇빛 가득한 바깥 세상으로 걸어 나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산길을 따라 걷는 진우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삼합체를 빠져나온 지 반나절이 지났지만 아직도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 기억이 없으니 돌아갈 집도 없었고 찾아갈 사람도 없었다. 그저 발이 이끄는 대로 걸을 뿐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이 재미있게 느껴졌다. 마치 모든 것이 새로운 모험처럼. 길가에 핀 들꽃을 보고 웃고 지나가는 구름을 보며 감탄했다.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진우는 작은 주막을 발견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술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몇몇 손님들이 술상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진우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주인장, 뭐 좀 먹을 수 있겠소? 돈은 있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돌아왔다. 진우는 주머니를 뒤졌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없소만. 없으면 나가게. 주막 주인이 손을 내저었다. 진우는 난감해졌다. 배는 고픈데 돈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그때였다. 그 사람 것은 제가 내겠습니다.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진우가 고개를 돌리자 한 소녀가 입구에 서 있었다. 18쯤 되어 보이는 나이였다. 하얀 도포를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긴 검을 차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누구시오? 진우가 물었다. 소녀는 천천히 다가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마치 진우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제 이름은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을 뿐입니다. 소생에게요. 무슨 말씀이시오? 소녀는 대답하지 않고 주막 주인에게 손짓했다. 주인이 음식을 가져왔다.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었다. 진우는 군침을 삼켰다. 먼저 드시지요. 이야기는 그 후에 하겠습니다. 고맙소. 진우는 주저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었다. 소녀는 그런 그를 표정 없이 바라봤다. 진우가 밥을 거의 다 먹을 때까지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살겠소. 진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소녀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삼합체에서 나왔지요? 진우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알았을까? 소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사흘 전 삼합체를 습격한 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15명을 쓰러뜨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아침 그 사람이 채를 빠져나왔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게 소생이라는 말씀이시오? 그렇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당신이 어떤 무공을 쓰는지, 왜 삼합체를 습격했는지 모두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더군요. 무림에 당신 같은 고수가 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건 소생도 모르겠소. 기억이 없어서 말요. 진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소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기억이 없다.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요. 소생은 눈을 떴을 때 이미 삼합체에 갇혀 있었소. 그 전 일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소. 소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진우의 표정을 살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솔직해서 어리둥절할 정도였다. 믿기 어렵군요. 하지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맙소. 믿어주셔서. 진우가 환하게 웃었다. 소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자신이 위험인물로 지목한 사람이 이렇게 천진하게 웃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하다니 무슨 뜻이요? 당신의 무공은 심상치 않습니다. 족쇄를 맨손으로 끊고 기파로 사람을 쓰러뜨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 실력이라면 무림에서도 손꼽히는 고수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체를 알 수 없다면. 소녀는 말을 끊고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사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파? 진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소녀가 설명했다. 무림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정의를 지키는 정파와 악을 일삼는 사파. 사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추구합니다. 당신이 만약 사파 출신이라면 소생은 나쁜 놈이 아니오.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기억은 없지만 소생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건 알겠소. 삼합체를 습격한 것도 아마 그들이 나쁜 짓을 해서였을 거요.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느낌이요. 소생은 나쁜 게 싫소. 진우는 순수하게 웃었다. 소녀는 그 웃음을 보며 잠시 말문이 막혔다. 저렇게 맑은 눈으로 웃는 사람이 악인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에 휘둘릴 수 없었다. 느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소? 제가 당신을 지켜보겠습니다. 소녀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진짜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 위험한 인물인지 확인할 때까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녀는 허리춤의 검을 가볍게 두드렸다.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진우는 눈을 깜빡였다. 그러고는 빙그레 웃었다. 그럼 같이 다니자는 말씀이시오? 감시하는 것입니다. 같이 다니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거 아니오? 소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진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좋소. 소생은 혼자 다니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소. 그런데 이름이 뭐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소생이 뭐라고 부르면 되겠소?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서련입니다. 서련. 좋은 이름이요. 소생은 도진우요. 진우가 손을 내밀었다. 서련은 그 손을 쳐다보다가 외면했다. 악수는 필요 없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진우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서련은 그를 무시하고 일어섰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쉬십시오. 어디로 가는데요? 당분간 제가 가는 곳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서련은 차갑게 말하고는 주막을 나갔다. 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진우는 주막에서 내준 방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하루가 참 기이했다. 산적 소굴에서 깨어나 족쇄를 끊고 정체 모를 소녀를 만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자신이었다. 싸울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표정이 사라지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싸움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마치 몸속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나는 대체 누구인가?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답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 그때까지 살아남으면 된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눈을 감았다. 피곤함이 몰려왔다. 잠이 들기 직전 그는 설연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저 소녀는 왜 자신을 감시하려는 걸까? 정파라고 했던가? 무림에는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았다. 내일부터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새벽, 진우는 설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일어나십시오. 출발합니다. 벌써요? 해도 안 떴는데. 무인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설연은 이미 채비를 마친 상태였다. 진우는 비몽사몽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다. 설연은 이미 걷기 시작했다. 잠깐, 아침은요? 걸으면서 먹으십시오. 설연이 건빵 몇 개를 던졌다. 진우는 황급히 받았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앞서갔다. 진우는 건빵을 베어 물며 그녀를 따라갔다. 그런데 우리 어디로 가는 거요? 태산입니다. 태산, 거기 뭐가 있어? 설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진우는 더 묻지 않았다. 어차피 갈 곳도 없었고 설연을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지 않겠는가. 산길을 따라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하나는 밝고 가벼웠고 하나는 차갑고 무거웠다. 하지만 그 어색한 조합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진우는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설연 역시 알지 못했다. 자신이 감시하려던 이 청년이 무림을 뒤흔들 폭풍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상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태산으로 가는 길은 험했다. 산길은 구불구불했고 곳곳에 바위가 널려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길가에 핀 꽃을 보고 즐거워했고 새소리를 들으며 흥얼거렸다. 참 좋은 날씨요.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설연은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걸었다. 그녀는 진우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 사흘째 함께 다녔지만 아직도 이 청년을 이해할 수 없었다. 너무 밝았다. 보통 무인이라면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법인데 진우는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한 아이처럼 행동했다. 위험한 느낌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설연은 안심할 수 없었다. 삼합체에서 보여준 그 무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설연, 배고프지 않소? 아직 괜찮습니다. 소생은 배가 고픈데 진우가 배를 쓰다듬었다. 설연은 한숨을 쉬었다.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나옵니다. 거기서 쉬겠습니다. 알았소. 진우는 순순히 따랐다. 그의 태도는 언제나 그랬다. 순종적이고 온순했다. 위험한 인물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더 불안했다. 저렇게 순수한 사람이 족쇄를 맨손으로 끊을 수 있을까?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그들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한적했다. 몇 채의 초가집과 작은 주막 하나가 전부였다. 사람들은 밭일을 하거나 집 앞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저기서 밥을 먹겠습니다. 설연이 주막을 가리켰다. 진우는 기뻐하며 앞서갔다.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몇몇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진우와 설연을 힐끗 쳐다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다. 주인장, 밥 둘이요. 설연이 말했다. 주막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진우와 설연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여기 사람들 참 조용하오. 진우가 중얼거렸다. 설연은 주변을 살폈다. 뭔가 이상했다. 마을 분위기가 너무 침울했다. 사람들의 얼굴에 불안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련이 낮게 말했다. 그때 주막 주인이 음식을 가져왔다. 서련이 물었다. 주인장, 마을에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주인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극풍채 놈들이 내일 온답니다. 공물을 바치라고. 극풍채, 이 근방을 장악한 산적 무리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곡식과 돈을 빼앗아 갑니다. 안 주면. 주인은 말을 흐렸다. 하지만 그 뒤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서련의 표정이 굳었다. 관아에는 알리지 않았습니까? 알렸지요.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극풍채 두목이 무림 출신이라 관군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주인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진우는 밥을 먹으면서도 표정이 밝지 않았다. 나쁜 놈들이로군. 그렇습니다. 서련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않겠소? 무슨 말씀입니까? 극풍채 놈들을 혼내주면 되잖소. 소생이 삼합체도 혼내줬으니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요. 서련은 진우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진지했다. 정말로 돕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위험합니다. 극풍채 두목은 인류 고수라 들었습니다. 그래도 해봐야지요. 저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소? 진우는 환하게 웃었다. 서련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물론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입구에 흑풍채 무리가 나타났다. 10명쯤 되었다. 모두 흉악한 얼굴에 무기를 들고 있었다. 선두에 선 사내가 특히 위압적이었다.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했으며 등에는 커다란 돌을 메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나와라. 사내가 큰 소리로 외쳤다. 마을 사람들이 떨며 집 밖으로 나왔다. 노인과 여자, 아이들뿐이었다. 젊은 남자들은 모두 숨었거나 도망쳤다. 이번 달 공물을 내놓아라. 쌀 20가마와 은자 100냥이다. 그건 너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을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극풍채 두목이 비웃었다. 많다고? 목숨이 아깝지 않으냐? 그가 손을 들어 올렸다. 순간 보이지 않는 힘이 뿜어져 나왔다. 이장 옆에 있던 나무가 쩍 하고 갈라졌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다음은 사람이다. 빨리 내놓아라. 마을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다. 그때였다. 잠깐,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진우가 웃으며 걸어 나왔다. 서련도 그 뒤를 따랐다. 누구냐? 너는? 극풍채 두목이 눈을 가늘게 떴다.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소생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오. 그런데 이건 좀 심하지 않소. 가난한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다니. 지나가던 놈이 참견이냐? 꺼지지 않으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두목이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진우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도 나쁜 짓은 나쁜 짓이오. 소생이 못 본 척할 수가 없소. 이놈이. 두목이 손을 휘둘렀다. 강한 기운이 진우를 향해 날아왔다. 하지만 진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기운이 그의 앞에서 사라졌다. 마치 무언가에 막힌 것처럼. 두목의 얼굴이 굳었다. 내 놈, 무인이었구나. 무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진우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의 웃음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마치 정말로 즐거운 것처럼. 아니, 싸움 자체가 즐거운 것처럼. 형제들, 저놈을 잡아라. 두목의 명령에 흑풍채 무리가 달려들었다. 칼과 창이 진우를 향했다. 서련이 검을 뽑으려 했지만 진우가 먼저 움직였다. 하하, 재미있겠는걸. 진우가 크게 웃었다. 그 순간 그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밝고 경쾌한 기운이었다. 마치 웃음 자체가 힘이 되는 것처럼. 산적 하나가 칼을 휘둘렀다. 진우는 그것을 가볍게 피했다. 아니, 피했다기보다는 춤추듯 움직였다. 그의 몸놀림은 부드럽고 우아했다. 그리고 웃음은 멈추지 않았다. 하하하. 진우의 손이 산적의 가슴을 스쳤다. 가볍게 밀어낸 것처럼 보였지만 산적은 뒤로 날아가 땅에 처박혔다. 다른 산적들이 겁을 먹었다.
뭐야 저놈. 함께 덤벼. 여럿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진우는 계속 웃으며 그들 사이를 누볐다. 웃음소리가 클수록 그의 움직임은 빨라졌고 힘은 강해졌다. 산적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다. 흑풍채 두목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놈, 희락 신공을 쓰는구나. 그가 등에 돌을 뽑았다. 시퍼런 도신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는 강한 살기를 뿜어내며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죽어라. 도가 진우의 머리를 향해 떨어졌다. 강력한 일격이었다. 진우는 그것을 보고도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진우의 웃음이 멈췄다. 표정이 싹 사라졌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마치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도가 내려오는 순간 진우의 손이 움직였다. 너무 빨라서 보이지도 않았다. 그의 손가락이 도신을 쳤다. 땡,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도가 두목의 손에서 튕겨나갔다. 두목이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 으악. 진우는 표정 없이 그를 내려다봤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감정이라곤 전혀 없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두목이 뒷걸음질 쳤다. 내 놈 뭐야? 방금 전과 완전히 다르잖아.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다가갈 뿐이었다. 두목은 공포에 질렸다. 저 눈빛, 저 분위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도망쳐. 두목이 소리쳤다. 남은 산적들이 허겁지겁 도망쳤다. 두목도 뒤따라 달렸다. 진우는 그들을 쫓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서련이 진우에게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경계하며. 도진우.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서련은 그의 눈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감정도, 온기도, 인간미도. 마치 냉혹한 살수를 보는 것 같았다. 정신 차리십시오. 서련이 단호하게 말했다. 진우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천천히 그의 눈에 빛이 돌아왔다.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아, 서련. 진우가 환하게 웃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 끝났소? 당신, 방금. 응. 소생이 뭘 어떻게 했소? 진우는 진심으로 모르는 것 같았다. 서련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자신이 변한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련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다. 마음속이 복잡했다. 방금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렇게 순수한 청년이 왜 저렇게 냉혹한 모습으로 변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저 무공은 무엇인가? 웃음으로 강해지는 무공, 희락신공이라 불렸다. 그것은 서련이 아는 어떤 무공과도 달랐다. 마을 사람들이 진우에게 감사를 표했다. 진우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서련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저 청년은 위험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존재로 변한다. 그리고 그 힘은 무림에서도 보기 드문 것이다. 서련은 결심했다.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저 무공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 혹시 모른다. 저것이 금기시된 마공일지도.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다. 진우와 서련은 다시 길을 떠났다. 진우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서련의 눈빛은 한층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이상한 동행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서련은 확신했다. 이 청년은 단순한 기억 상실자가 아니다. 그는 무림을 뒤흔들 무언가를 품고 있다. 흑풍채 사건 이후 진우와 서련은 빠르게 길을 재촉했다. 서련의 표정은 전보다 더 굳어 있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서련, 왜 그리 급하시오?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서련은 차갑게 대답했다. 진우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도 느낄 수 있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마을을 지나칠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주막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다. 웃는 무인이 나타났다던데. 희락신공이라던가 금기의 무공 아니던가? 정파에서 찾고 있다더군. 진우는 그 소문들을 듣고도 웃었다. 하지만 서련은 웃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우의 무공이 알려지면 무림이 들썩일 것이라는 사실을. 사흘째 되는 날 밤, 그들은 산속 폐가에서 쉬기로 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갈 수 없었다. 폐가는 오래전 버려진 듯했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었고 벽은 무너져 있었다. 여기서 하룻밤 쉬겠습니다. 설연이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마른 장작을 모아 불을 피웠다. 불빛이 어둠을 밀어냈다. 설연, 배고프지 않소?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지. 진우는 품속에서 건빵을 꺼냈다. 마을에서 얻은 것이었다. 그는 하나를 설연에게 건넸다. 설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진우는 환하게 웃었다. 설연은 그 웃음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저렇게 순수한 사람이 왜 저런 무공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왜 싸울 때마다 다른 사람이 되는가? 도진우. 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모르겠소. 눈을 떴을 때 이미 모든 게 사라져 있었소. 소생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럼 당신의 무공도? 그것도 모르겠소.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소. 마치 누가 소생을 움직이는 것처럼. 설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누가 움직인다. 이중인격일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일까? 당신이 쓰는 무공은 희락신공이라 불립니다. 매우 희귀하고 금기시되는 무공입니다. 금기라니. 왜요? 감정을 무공의 근원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보통 무공은 내공과 수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감정 무공은 다릅니다. 감정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설연은 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모든 감정이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자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소생이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오? 진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설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림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특히 정파가 뭐요? 무림의 정의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사악한 무공을 금하고 약자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금기시되는 것은 무조건 제거합니다. 설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리고 당신의 무공은 금기입니다. 진우는 침묵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처음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다. 그럼 소생은 어떻게 해야 하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설연은 말을 멈췄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였다. 여럿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 검을 뽑았다. 누가 옵니다. 진우도 긴장했다. 그는 불을 등지고 섰다. 문이 열렸다. 빗물을 뒤집어 쓴 사내 하나가 들어왔다. 뒤따라 5명이 더 들어왔다.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청색 도포의 가슴에는 구름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정파의 복장이었다. 설연의 얼굴이 굳었다. 청운문. 설연이 낮게 중얼거렸다. 청운문은 정파 5대 문파 중 하나였다. 강한 세력이었다. 앞장선 사내가 입을 열었다. 청운문 장로 진무백이요. 당신들이 도진우와 설연이요? 그렇다면? 설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진무백은 진우를 바라봤다.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도진우, 당신을 체포하러 왔소. 금기의 무공을 사용한 죄로. 체포. 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진무백은 엄숙하게 말했다. 희락신공은 100년 전 금지된 무공이요. 그것을 사용하는 자는 무림의 적으로 간주되어 순순히 따라오시오. 잠깐. 설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기억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변명이 되어 위험한 무공을 지닌 자를 방치할 수 없소. 하지만 비키시오. 설연. 당신도 정파 출신이라 들었소. 정의가 무엇인지 알터. 진무백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설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옳았다. 정파의 규율은 엄격했다. 금기를 어긴 자는 용서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진우는 달랐다.
그는 악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순수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소생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소.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진무백은 그를 차갑게 바라봤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오. 따라오시오. 실소. 진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진무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렇다면 힘으로 데려가겠소. 그가 손을 들어 올렸다. 뒤따르던 청운문 무인들이 일제히 검을 뽑았다. 설현이 진우 앞을 막아섰다. 제가 맡겠습니다. 설현, 당신은 왜 그를 감싸오? 당신도 정파가 아니었소? 제가 그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진무백이 손을 휘둘렀다. 강한 기운이 설현을 향해 날아왔다. 설현이 검을 들어 막았다. 기운이 검에 부딪혀 흩어졌다. 하지만 충격이 컸다. 설현이 뒤로 밀렸다. 설현, 진우가 그녀를 붙잡았다. 설현은 피를 토했다. 내상을 입은 것이었다. 진우의 표정이 굳었다. 왜 그러시오? 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진무백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방해하는 자는 함께 처벌하오. 그 말에 진우의 눈빛이 변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설현은 자신을 보호하려다 다쳤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안 돼. 설현이 진우의 팔을 붙잡았다. 화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분노하면. 하지만 늦었다. 진우의 몸에서 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희락신공이 아니었다. 다른 것이었다. 분노의 기운이었다. 설현을 다치게 하다니.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의 눈은 붉게 변했다. 진무백이 놀라 한 걸음 물러섰다. 이건 분노의 기운, 붉은 기운이 폭발했다. 폐가 전체가 흔들렸다. 청운문 무인들이 휘청거렸다. 무언가 강력한 힘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청운문 무인들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서 분노가 타올랐다. 뭐야 이건. 한 무인이 소리쳤다. 그는 갑자기 옆 사람을 향해 검을 휘둘렀다. 이유도 없이 그냥 화가 났다. 너 왜 날 쳐다봐? 내가 먼저. 청운문 무인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다. 진무백이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 자신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게 감정전이. 진무백은 깨달았다. 진우의 무공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의 감정까지 조종할 수 있었다. 멈춰. 설현이 검을 휘둘렀다. 차가운 검기가 진우를 감쌌다. 무심검법이었다. 감정을 차단하는 무공. 진우의 움직임이 멈췄다. 붉은 기운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이 돌아왔다. 진우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다. 청운문 무인들이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모두 상처투성이었다. 진무백은 땀을 흘리며 진우를 노려봤다. 이것이 당신의 진짜 무공이오?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몰랐다. 설현이 그를 일으켰다. 지금 도망쳐야 합니다. 빨리요. 설현이 진우의 손을 잡고 뛰었다. 폐가 뒤편으로 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진무백이 뒤쫓으려 했지만 다친 동료들을 돌봐야 했다. 놓쳤다. 진무백은 이를 갈았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다. 도진우는 단순한 희락신공 사용자가 아니었다. 감정을 조종하는 괴물이었다. 즉시 본문에 알려라. 도진우는 무림의 적이다. 비 내리는 산소. 진우와 설현은 숨을 헐떡이며 달렸다. 진우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몰랐다. 설현은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달렸다. 드디어 그들은 작은 동굴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숨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설현은 동굴 입구를 막고 주저앉았다. 내상이 깊었다. 설현, 괜찮소?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설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소생이 뭘 잘못했소?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설현은 그를 바라봤다. 당신의 무공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타인의 감정까지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나쁘오?
무림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은 마도입니다. 서련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제 정파만이 아닙니다. 사파도 당신을 노릴 것입니다. 당신의 힘을 차지하기 위해. 진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다. 그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소생은 어떻게 해야 하오? 서련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저와 함께 가십시오. 제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왜요? 소생은 위험한 사람이라며. 그래도 서련은 진우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당신은 악인이 아닙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진우는 서련을 바라봤다. 그녀의 차가운 얼굴에 작은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서련. 밖에서 천둥이 쳤다. 비는 계속 내렸다. 쫓기는 자들의 밤은 길었다.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낸 진우와 서련은 동이 트기 전에 다시 길을 떠났다. 서련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청운문이 추격해 올 것이 분명했다. 서련, 쉬어야 하지 않겠소? 괜찮습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서련은 창백한 얼굴로 앞서갔다. 진우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따라갔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자신 때문에 서련이 다쳤고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미안하오. 진우가 작게 말했다. 서련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다. 왜 사과하십니까? 소생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않소. 소생만 없었다면 그만하십시오. 서련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그 무공을 지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저는 제 선택으로 당신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서련의 눈빛은 확고했다.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그들은 다시 걸었다.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넜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들은 작은 주막에 도착했다. 주막은 한적한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서 잠시 쉬겠습니다. 서련이 말했다. 진우는 주막 안으로 들어갔다. 몇몇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진우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주인장, 방 하나 주시오. 서련이 말했다.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쇠를 내밀었다. 그들은 2층 방으로 올라갔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서련은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진우가 다가갔다. 서련, 괜찮소? 내 상이 깊습니다. 조금 쉬어야겠습니다. 서련은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기 시작했다. 진우는 그녀를 지켜보다가 창밖을 내다봤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불안했다. 한 시즌쯤 지났을 때 아래층에서 소란이 들렸다. 진우는 재빨리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주막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사파. 진우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들은 청운문과는 다른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어둡고 사악한 기운이었다. 도진우가 어디 있느냐? 한 사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주막 주인이 떨며 2층을 가리켰다. 사내들이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다. 진우는 방으로 들어가 서련을 깨웠다. 서련, 큰일이오. 사파가 왔소. 서련이 눈을 떴다. 그녀는 재빨리 검을 집었다. 하지만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내 상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제가 맡겠습니다. 안 돼. 지금은 싸울 수 없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문이 박차고 열렸다. 검은 옷의 사내 5명이 들어왔다. 선두에 선 자는 흉측한 흉터가 얼굴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도진우로구나. 소문대로 평범해 보이는데. 사내가 비웃었다. 진우는 서련을 뒤로 숨기고 앞으로 나섰다. 당신들은 누구요? 결마단이다. 들어봤겠지? 결마단. 사파에서도 악명 높은 집단이었다. 살인과 약탈을 일삼는 자들이었다. 진우의 얼굴이 굳었다. 소생한테 무슨 볼일이오? 내 놈의 무공을 차지하러 왔다. 감정을 조종하는 힘. 그것만 있으면 무림을 장악할 수 있지. 결마단 두목이 손을 뻗었다. 순순히 따라와라.
안 그러면 저 계집은 죽는다.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서련을 위협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서련한테 손대지 마시오. 오, 겁나나? 그럼 따라와야지. 두목이 비웃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혈마단 놈들, 비켜라. 청운문이었다. 진무백의 목소리였다. 혈마단 두목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청운문까지 왔구나. 재미있어지는걸. 주막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정파와 사파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목표는 진우였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청운문 무인들이 올라왔다. 진무백이 혈마단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혈마단 놈들, 물러서라. 도진우는 우리가 데려간다. 웃기는 소리. 우리가 먼저 찾았다. 두 세력이 대치했다. 진우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서련은 그의 뒤에서 검을 들었지만 몸이 떨렸다. 제대로 싸울 수 없는 상태였다. 도진우, 선택해라. 진무백이 말했다. 우리와 함께 갈 것인가? 저 악당들에게 잡힐 것인가? 둘 다 실소.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진무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렇다면 힘으로. 진무백과 혈마단 두목이 동시에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서로가 아니었다. 진우였다. 두 개의 강한 기운이 진우를 향해 날아왔다. 진우는 피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터졌다. 진우의 몸에서 폭발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붉은 기운이었다.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었다. 그 기운은 방 전체를, 아니 주막 전체를 뒤덮었다. 으악, 정파와 사파 무인들이 비명을 질렀다. 그들의 눈이 붉게 변했다. 분노가 전이된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검을 휘둘렀다. 내 놈이 감히, 내가 먼저 지켰잖아. 정파끼리, 사파끼리, 그리고 정파와 사파가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이성을 잃은 싸움이었다. 오직 분노만이 그들을 지배했다. 주막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칼과 창이 사방으로 날아다녔다. 피가 튀었다. 사람들이 쓰러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진우가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완전히 붉게 변해 있었다. 표정은 없었다. 감정도 없었다. 오직 분노의 기운만이 그를 채우고 있었다. 진우, 서련이 소리쳤다. 하지만 진우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폭주하고 있었다.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 서련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몸이 비틀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검을 들어 올렸다. 무심검, 일시, 차가운 검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모든 감정을 차단하는 기운이었다. 검기가 진우를 감쌌다. 진우의 움직임이 멈췄다. 붉은 기운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서련은 검을 휘둘러 진우의 혈도를 찔렀다. 급소는 아니었지만 기운의 흐름을 막는 자리였다. 진우가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다. 붉은 기운이 완전히 사라졌다. 주변의 무인들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뭐가, 우리가 왜 싸웠지? 서련은 진우를 일으켜 세웠다. 진우는 멍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서련, 정신 차리십시오. 서련이 진우의 뺨을 쳤다. 진우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다. 그는 주변을 보고 경악했다. 주막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피투성이었다. 소생이 이랬소? 지금은 도망쳐야 합니다. 서련이 진우의 손을 잡고 뛰었다. 무너진 주막을 빠져나가 숲속으로 달렸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련은 멈추지 않았다. 한참을 달린 끝에 그들은 깊은 숲속에 멈춰 섰다. 서련은 그대로 쓰러졌다. 힘이 다한 것이었다. 진우가 황급히 그녀를 안았다. 서련, 괜찮습니다. 서련이 가까스로 눈을 떴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서련은 진우의 뺨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십시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생이 폭주해서
당신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압니다. 서련은 진우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힘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소? 소생은 또 폭주할 것 같소. 방법이 있습니다. 서련이 조용히 말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 무심검은 감정을 차단하는 무공이지만 진정한 경지는 감정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련은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힘으로 쓰되 휘둘리지 않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진우는 서련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믿음이 있었다. 고맙소, 서련. 그 전에 회복해야 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서련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시 쓰러졌다. 진우가 그녀를 업었다. 소생이 모시겠소. 어디로 가면 돼요? 북쪽으로. 제 스승님이 계신 곳으로.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북쪽을 향해 걸었다. 서련을 업은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확고했다. 웃음의 끝을 본 진우는 이제 알았다. 자신의 힘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서련이 있었다. 해가 저물었다. 긴 하루가 끝나갔다. 하지만 진우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